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가 도민 공론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은 이미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공론화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이 제주도청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구호를 외칩니다.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반대 단체 회원들이 버스 앞을 막아섭니다. 10여 분 동안 대치가 이어지다 반대 단체들이 제2공항에 대한 자료와 의견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도민 여론이 높다며 제2공항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잘 검토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서 그 의혹들 해소에 관한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검토한 환경부가 주민 의견 수렴을 보완하도록 국토부에 요구한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환경영향 평가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했던 게 미진하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을 이렇게 좀 추가로 하라는 이런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정동영 의원은 제2공항 건설이 소관 사업이라면 결정권도 도민이 가져야 한다며 도민 투표로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찬반이 격렬하게 부딪히는데 충분한 숙성 과정과 함께 주민 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갈등 해소 방법이에요.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 수십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됐다며 더 이상의 공론화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론조사를 제주도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책임질 방법이 없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공론화 요구에 대해 원희룡 지사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제주도의회 차원의 도민 공론화 과정과 결과가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동물 테마파크와 제주 신화 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쟁점이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유튜브 정치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호 기자입니다. 찬반 논란이 뜨거운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놓고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그 해당 지역이 남산 습지로제 됐다라고 하는 중대한 환경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보면 도지사가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종 변경 승인과 고시는 저희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신화 역사공원과 헬스케어 타운이 공익 사업이 아닌데도 JDC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중국 자본만 특혜를 받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익성이 없는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이나 헐값 매수와 같은 특혜 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태풍 대책 회의에서 스마트폰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사를 검색하는가 하면 이처럼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제주도민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에 골몰해야 할 도지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정치 활동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라면 나 같으면은 그냥 전화했다. 저렇게 유튜브로 얘기할 게 아니고 오히려 친구의 힘든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 원 지사는 자신도 정치인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사는 짚고 넘어가야 했다며 정계 개편으로 거취에 변동이 있으면 도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땅 한 필지의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최대 4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제주도 내 필지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부근 토지로 총 소유자가 44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토지는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관리지역인데도 기획부동산업체가 지분을 쪼개 판매했다가 사기로 밝혀져 일당 10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주도 내 공유인 50인 이상 필지는 320여 곳으로 816만 제곱미터, 필지당 평균 소유자는 148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11,000톤에 달했습니다. 제주 바다에 떠다니는 해양 쓰레기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필리핀 보라카이에서는 이 같은 해양 쓰레기를 막기 위해 해변의 음식 반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혼디 맹글게마심 제주, 박주연 기자입니다. 배에서 황홀한 일몰과 함께 즐기는 해양 체험은 보라카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연 인기입니다. 배 위에서 음식까지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았지만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음식 반입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위반하면 1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3번 이상 적발되면 운항 면허가 취소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자, 술과 음식이라든지 치사를 할 수 있는 건 줄었지만 패들보드나 튜브 등등을 이용해서 레저를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관광객이 줄기보다는 더 늘어난 추세입니다. 음식물 반입은 해변에서도 금지됐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없고 흡연도 할 수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뤄지던 해변 파티나 불꽃놀이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던 유흥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휴양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아졌습니다. 我觉得在这边的话，就是不希望看到有人在这边抽烟、喝酒，然后吃东西，就是希望这边能看到更美的景色，然后可以在这边常住。 보라카이시는 해양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바다 환경을 지켜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Sustainability of the island, we need to implement the law in the island to attract more tourists and to ensure that there is sustainable tourism in the island. We have to protect the environment. 해양 쓰레기에 몸살을 앓는 제주. 지난해 수거량만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을 만큼 문제가 심각한 제주에 보라카이의 과감한 결단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공사 대금까지 받은 리모델링 업체가 공사를 하다 말고 몇 달째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업체 측은 단순히 공사가 지연된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비닐로 뒤덮인 집에 공사 자재가 널려 있습니다. 2달이면 리모델링을 끝낸다는 업자 말을 믿고 공사를 맡겼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공사는 절반만 진행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늦어진다며 잔금까지 받아갔지만 공사가 중단되면서 벽에서는 물이 새 바닥이 흥건해졌습니다. 어차피 도망갈 놈이었으면 도망갔겠거니 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도 조금씩 300씩 땡겨달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또 다른 집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주일 안에 마당 데크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해 공사 대금까지 모두 냈지만 석 달이 다 돼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라. 지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기죄가 아니라 성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업체 측은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생겨 공사가 다소 늦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보상해줄 마음이 있고 책임을 져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형사건으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마음으로 있는 거고요. 해당 업체에 리모델링을 맡겼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10여 명. 이들은 피해 금액만 6천만 원이 넘는다며 해당 업체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육각형 모양의 유적지가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됐습니다. 육각형 건물이 있는 북한 금강산의 사찰과 쌍둥이 모양이어서 역사적인 가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춘천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겸재 정선이 그린 금강산 정량사도입니다. 1912년 흑백 사진으로도 역사적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북한의 정량사와 쌍둥이 모양을 한 사찰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화천 개성산. 해발 600m의 산자락에는 보물 제496호 화천 개성리 석등 하나가 서 있습니다. 이 석등이 있던 곳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말로만 전해 내려오던 유적지가 이렇게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려 전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운영된 개성사로 추정되는 화천 개성리사지입니다. 2,000제곱미터의 중심구역 안에는 두 개의 석등 사이에 평면 육각형의 건물지가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육각형 법당을 갖춘 이 개성리사지는 현재 북한 금강산에 있는 정량사와 건축 구조물 측면에서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시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건축가인 최사위가 두 사찰을 설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북한의 정양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타원형의 석조화덕시설은 고려시대 차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격조 높은 시설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된 이번 발굴 조사는 2016년 처음 시작돼 발굴 면적이 6,000제곱미터까지 늘어나면서 대대적인 복원 사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남하하는 찬 공기 덕에 많은 걱정을 안겼던 최강태풍 하기비스는 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일요일쯤 도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동부가 15도, 북부와 서부, 남부가 1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3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2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은 대체로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더 높아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복구비가 1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태풍 타파로 제주 지역에 3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복구에 109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비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는 서귀포시 서홍동 석축 붕괴와 제주시 도근천 호안 유실 등 10건, 사유시설 피해는 농작물 유실과 침수 6천 헥타르와 주택 파손이나 침수 9건, 축산시설 3건 등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인을 잡지 못한 범죄가 300여 건에 이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한 범죄가 27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나 횡령이 139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고 살인이나 강도, 마약 사범 등 주요 강력 범죄는 없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공항 보안 요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제주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국내선 탑승 게이트로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보안 요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의료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제주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의 2차 의료기관은 20곳으로 서귀포시의 4군데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의료기관 한 곳당 수혜 인원은 제주시가 2만 5천 명으로 서귀포시의 4만 8천 명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김영진 전 회장의 사퇴에 따라 어제 이사회를 열어 조만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등록 등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차기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되는데 김 전 회장의 남은 임기인 2021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됩니다. 제주에서 최근 3년 동안 1,000건이 넘는 전화금융 사기로 14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전화금융 사기는 1,295건으로 피해액이 149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유형별로는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대출 사기가 전체의 8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사법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